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머리 위에 흰 서리가 내려앉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겉모습은 늙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꿈틀거리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다. 많은 이들은 나이 듦을 쇠락으로 여긴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은 젊은 이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겨울 나무를 보라.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새싹이 숨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싹이야말로 겨울나무의 진짜 힘이다. 노년 또한 그렇다. 겉으로는 기운이 줄어든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움트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늘 말하였다.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지 않고 삶의 한가운데에 있다.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도 도량이고 밥 짓는 부엌도 도량이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삶도 도량이다. 흘러온 세월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그 세월 속에서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노년은 오히려 젊은 날보다 더 깊은 도량이 된다. 젊은 날의 삶은 대부분 세상에 이끌려 움직인다. 가정의 필요, 직장의 요구, 사회의 기대가 사람을 몰아세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비로소 자신을 따라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한 해의 겨울이 지나가면 곧장 봄이 오듯 노년의 문턱을 넘으면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법이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노년을 끝으로 보느냐, 새로운 출발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진다. 노년의 삶이 쇠락으로만 여겨지는 까닭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세상살이의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굳은 고집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는다. 이제 더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는가 하는 체념이 마음을 가둔다. 그러나 마음이 닫히면 삶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흙 속 씨앗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노년에도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 나는 늘 말한다. 깨달음은 머나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도 바로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더딘 걸음걸이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깊은 이치를 보게 된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늦고 느린 걸음에서도 참뜻은 드러난다. 노년은 느림의 지혜를 배우는 시기이다. 노년을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이면 삶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구절이 눈에 들어오고 사람 한 명을 만나도 예전보다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아도 그 속에서 무상과 평화를 동시에 깨닫게 된다. 젊은 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 세상의 빛깔이 노년의 눈에는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5가지 새로운 길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배움의 길, 관계의 길, 영성의 길, 창조의 길, 전수의 길이다. 이 5길을 걸으면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도량이 된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마음은 다시 젊어진다. 그리고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노년에 가장 먼저 새롭게 열어야 할 길은 배움의 길이다. 젊은 날의 배움은 대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된다. 직장에서 쓰일 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학문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노년에 이르면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 순수한 알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몸은 늙을 수 있어도 마음의 호기심은 늙지 않는다. 마음이 젊으면 배움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오히려 노년의 배움은 젊은 날보다 깊다. 젊을 때는 지식을 머리로만 이해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지식을 삶의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 책 한 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더 깊이 스며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절 속에서 불경만 읽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장터에서 흥정하는 노인네의 지혜를 듣는 것도 공부이고 밥 짓는 불길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공부이다. 세상 모든 것이 공부의 재료이고 배움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멈추는 것은 마음의 샘을 스스로 메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 옛 성현들은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퇴계 이황은 예순이 넘어서도 도산서당을 찍고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쓰고 사색을 거듭하며 평생을 학문으로 살았다. 나는 길을 가다 해골바가지를 보고도 깨달음을 얻었으니 깨달음과 배움은 나이와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배움은 가능하다. 노년의 배움은 젊은 시절보다 더 자유롭다.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배우는 즐거움 자체가 목적이 된다. 글을 읽으며 사유하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손끝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즐기고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노년의 배움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젊은 시절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시작하라.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낯선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역사를 탐구하고 철학을 읽어라. 시를 쓰고 노래를 익히고 춤을 배워도 좋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그 자체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오만이다. 세상은 늘 변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은 끊임없이 생겨난다. 노년의 배움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젊은 세대에게도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라. 아이의 질문 속에서도 새로운 지혜가 숨어 있다. 젊은이의 새로운 기술에서도 배움의 기회가 있다. 배우는 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치는 자도 나이가 없다. 오직 열린 마음만이 배움의 길을 연다. 배움은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배움은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다. 젊을 때의 배움이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면 노년의 배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기 마음을 가꾸고 영혼을 밝히며 삶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일이 된다.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손살에 치지 말라. 지금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작은 배움으로도 삶은 달라진다. 하루에 한 시를 외우는 것, 새로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손주와 함께 글자를 익히는 것. 이런 소소한 배움이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남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배우는 순간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지는 자신이 다 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끝까지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온다. 노년의 배움은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다. 배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곳에 젊음이 있다. 노년에 새롭게 열어야 할 또 하나의 길은 관계의 길이다. 젊은 날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필요와 의무에 의해 맺어진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 사회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어울린다. 그 속에서는 마음보다 계산이 앞서고 순수한 교감은 종종 뒤로 밀린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세속의 요구와 의무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다.
이제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마음으로 맺는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때이다. 나는 늘 말한다. 삶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곧 내 마음의 모양이 드러난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바라볼 수 있다. 예전에는 경쟁자였던 이가 이제는 동반자로 보이고 원망했던 이도 세월이 지나면 다만 한때의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 속에서 관계를 새롭게 맺는 길이 열린다. 오랜 세월 동안 서운했던 법과 다시 연락을 해보라. 젊은 날에는 자존심이 앞서서 먼저 손 내밀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마음마저도 허망하게 느껴진다. 화해는 늦을수록 깊다. 엉킨 매듭이 오래될수록 풀면 큰 여유가 생기듯 늦게 푸는 관계일수록 오히려 따뜻한 울림이 크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맺을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의무와 책임으로 얽혀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 독립한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열린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준다. 웃음소리 하나가 마음을 맑히고 작은 손길 하나가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운다. 노년에 맺는 새로운 인연 또한 소중하다. 같은 나이 또래의 이들과 차를 마시며 인생을 나누는 것, 취미 활동을 함께하며 웃음을 나누는 것, 지역 모임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 이런 만남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삶의 공감으로 이어지기에 더욱 깊다. 젊은 시절에는 얻기 위해 관계를 맺었다면 노년의 관계는 나누기 위해 맺는다. 관계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꾸미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사랑은 나누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와 더욱 커진다. 노년은 이 순환의 고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일도 포함된다. 젊은 날에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따뜻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다. 타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노년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시기가 된다. 이 연결 속에서 삶은 풍요로워지고 마음은 따뜻해진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쉼터가 된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여전히 관계는 배움의 장이고 도량이다.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남은 시간을 어떤 인연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어떤 대화와 웃음을 나눌 것인지, 그것이 곧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마음을 열어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어라. 그러면 늦은 인생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든다. 노년에 반드시 새롭게 열어야 할 또 하나의 길은 영성의 길이다. 젊은 날에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물질에 매달리며 살아간다.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몸의 기운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삶의 근원을 묻는 시간이 찾아온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 깊이 일어난다. 이 질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곧 영성의 길이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부처는 절 안에만 있지 않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순간에도 부처는 드러나고 아이가 우는 소리 속에도 부처는 있다. 영성이란 특별한 의식이나 의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일이 곧 영성이다. 밥을 지으며 불길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길을 걸으며 바람의 숨결을 느끼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노년의 영성은 멀리 있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 잠시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 하루를 돌아보며 저녁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산책길에서 나무와 풀, 새소리와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모여 삶의 깊이를 더한다. 나는 늘 강조하였다. 깨달음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삶 속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노년의 영성은 멀리 산속으로 도망가야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자리에서 이미 열려 있는 것이다. 자연은 영성의 스승이다. 겨울에도 매화를 피우는 나무를 바라보라. 모든 꽃이 쉬는 계절에도 홀로 향기를 내뿜는 매화처럼 노년에도 마음속 꽃을 피울 수 있다. 바닷가에 서서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파도를 바라보라. 파도는 끝없이 오고 가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사건은 오고 가지만 마음의 근원은 변치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노년의 삶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해진다. 영성은 반드시 종교에 귀의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종교를 떠나 삶의 본질을 묻고 자기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모든 과정이 영성이다.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어떤 이는 명상을 통해, 어떤 이는 글을 쓰거나 자연을 가꾸는 일을 통해 내면을 다듬는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이다. 언제나 자신을 비추고 어제보다 더 맑아지려는 자세. 그것이 곧 영성이다. 노년의 영성은 반성과 감사에서 깊어진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그 속에서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주어진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반성 없는 삶은 얕고 감사 없는 삶은 메마르다. 노년이란 바로 반성과 감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가을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도 봄부터의 노고를 돌아보고 거둔 감사의 빛깔이 아닌가. 나는 깨달았다. 영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성찰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과 타인을 따뜻히 대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빛이다. 노년이 이 빛을 품을 때 삶은 더 이상 어둡지 않다. 세월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새로운 여명으로 다가온다. 노년에 새롭게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창조의 길이다. 젊은 날에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만의 꿈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해야 할 일에 쫓기고 해야만 하는 역할 속에서 정작 하고 싶었던 일은 묻어둔 채 세월을 흘려보낸다. 그러나 노년은 다르다. 이제는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창조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깨달았다. 깨달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노래로도 드러나고 그림으로도 드러나며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공예품 속에서도 드러난다. 사람마다 지닌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노년이 되면 오히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니 더 솔직하고 더 담백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글을 써보라. 젊은 날에 겪은 일을 회고록으로 정리해도 좋고 가슴 속에 간직한 사연을 소설로 풀어내도 좋다. 살아온 세월을 시로 읊어도 되고 일상의 깨달음을 수필로 남겨도 된다.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것이 아니다. 그저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한 문장, 한 구절이 곧 마음의 거울이 되고 자신과 대화하는 창이 된다.
그림을 그려보라. 서툴러도 상관없다.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과 색깔은 마음의 모양을 담아낸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리는 과정 자체를 즐기라. 나무 한 그루를 그리며 삶의 뿌리를 생각할 수 있고 꽃 한 송이를 그리며 덧없는 세월 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음악 또한 좋은 길이다. 새로운 악기를 배워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도 좋고 노래를 배우며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 소리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울림이 있다. 때로는 한 소절의 노래가 긴 이야기를 대신한다. 노년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가 스며 있으니 그 울림은 더 진하다. 요리나 공예 같은 실용적 창조도 소중하다.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은 특별하다. 작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고쳐 쓰거나 나무를 다듬어 의자를 만드는 것. 이런 활동 속에서도 창조의 기쁨은 살아난다. 삶을 새롭게 빚어내는 행위는 곧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창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기다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 이미 삶은 풍요로워진다.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창조하는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다. 오래된 나무가 해마다 새순을 틔우듯 인간도 늦은 나이에 맞는 새로운 꽃을 피운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못했던 표현, 이제는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때이다. 창조의 길은 단지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울림을 준다. 글을 써서 나누면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그림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희망을 본다. 노래를 들려주면 누군가는 잊었던 감정을 되찾는다. 창조의 길은 나와 타인을 함께 살찌우는 길이다. 노년의 삶이 창조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다시 살아난다. 매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젊어진다. 창조는 곧 생명이다. 표현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노년의 마지막으로 새롭게 열어야 할 길은 전수의 길이다. 오래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삶을 이루었다. 그 모든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전수란 곧 이 등불을 다음 세대에 건네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지식을 전하는 것만을 가르침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전수는 살아온 경험 속에 있다. 넘어지며 배운 교훈, 실패 속에서 얻은 깨달음, 인내하며 쌓아온 지혜.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값진 가르침이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전수이다. 나는 늘 말하였다. 설법은 내가 가진 것을 일방적으로 나누는 일이 아니라 함께 깨닫는 길을 여는 일이다. 가르치는 이는 주는 자이고 배우는 이는 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다. 그러므로 전수의 길을 걷는 이 역시 겸손해야 한다. 내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상대의 처지를 살펴 그에 맞는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전수의 자리는 가정이다. 손자와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곧 전수이다. 잔소리가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이렇게 깨달았다 하고 풀어내면 된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운다. 성공의 이야기뿐 아니라 실패와 후회의 이야기에서도 아이들은 지혜를 얻는다. 중요한 것은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다. 사회 속에서도 전수의 길은 많다. 오랜 경력을 지닌 이는 후배들에게 조언할 수 있고
지역 모임에서는 인생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글을 써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책자 한 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말로 전하지 못한 것도 글로 남기면 세월을 넘어 전달된다. 봉사의 자리에서도 전수는 일어난다.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삶에 지친 이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것도 전수이다. 내 손길 하나,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불씨가 이어져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진다.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억지로 가르치려 들면 마음의 문은 닫힌다. 상대가 준비된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나누어야 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지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노년의 전수는 자기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은 전수를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도 주어진다.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연결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지닌 위대한 힘이다. 나는 깨달았다. 지혜는 쌓아두면 무겁고 나누면 가벼워진다. 나눌수록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성해진다. 노년의 삶이 전수와 함께할 때 그 생애는 마침내 하나의 완결을 이룬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단순히 끝이 아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 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며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도 흐른다. 그러나 겨울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듯 노년도 끝이 아니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 속에는 이미 새봄의 싹이 준비되어 있듯 노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새로움이 숨쉬고 있다. 지금까지 5가지 길을 이야기하였다. 배움의 길, 관계의 길, 영성의 길, 창조의 길, 전수의 길이다. 이 5길을 걷는다면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량이 된다. 배움의 길을 통해 지적 호기심은 꺼지지 않고 마음은 늘 젊게 살아난다. 관계의 길을 통해 오래된 앙금을 풀고 새롭게 인연을 맺으며 따뜻한 정을 되찾을 수 있다. 영성의 길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며 삶의 본질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울 수 있다. 창조의 길을 통해 세월에 묻어두었던 꿈을 표현하고 아직도 꽃을 피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수의 길을 통해 삶의 무게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을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은 무기력의 계절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와 깊이, 지혜와 평화가 무르익는 계절이다. 젊은 날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가을 들녘의 황금빛, 겨울 설경의 고요함처럼 노년만이 간직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길 줄 아는 지혜가 바로 노년의 힘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름진 얼굴, 느려진 걸음, 굽은 허리. 그것은 쇠락의 표시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증표이다. 그것이야말로 존귀함의 흔적이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라. 오랜 세월을 살아내었기에 비로소 새로운 길을 시작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젊은 날에는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라. 실패를 두려워할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 실패조차도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다. 건강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마라. 몸과 마음을 혹사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움직이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산책하며 책을 읽으며 대화하며 손을 움직이며 살아야 한다. 경제적 형편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일들 속에도 무수한 기쁨이 있다. 독서, 산책, 글쓰기, 봉사, 대화. 모두가 값비싼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삶을 빛내주는 보물이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말라.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다. 바다에 이른 강물이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흘러내리듯 인생도 끝없이 이어진다. 지금의 겨울 속에도 이미 봄은 준비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물어보라. 오늘은 무엇을 배우고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표현하며 어떤 지혜를 나눌 것인가? 저녁이 되어 눈을 감기 전에는 돌아보라. 오늘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주었는가? 이 작은 성찰들이 모여 삶을 깊게 한다.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노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고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새로운 도량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삶은 더 깊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빛날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매화가 겨울에도 피어나 향기를 전하듯 노년의 삶 또한 세상에 향기를 남길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친다. 끝까지 함께해 준 이 시간을 귀히 여기라. 나는 앞으로도 세월을 살아가는 길 위에서 마음을 비추는 한마디를 전할 것이다.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이 길을 떠올리라.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오늘도 그 시작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